시간에 우리가 지택 임계를 했습니다. 지택 임계. 임은 그러니까 임한다라는 말인데 임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서로 대단히 가까이 한다 이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역책 개사전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역지위서야 쭉 나가다가 여린 부모한다 그래서 여린 부모한다. 주역이라는 책은 부모가 임해 있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인데 그처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도 될 테고 그 정도로다가 임은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임은 그렇게 임해 오는 거니까 생긴 거는 지금 괴를 보면 사음 이양괴로서 아래에서부터 양이 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저걸 계절로 보면 이제 얼음장 밑으로다가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정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하니까 원형고 이정하다. 좋다. 좋다. 원은 뭐 크다라고 해도 되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하여간 뭐 크게 좋다. 원래 좋다. 이 정도 해도 됩니다. 바르게 하여야 이롭다. 그렇더라도 치운이 맞더라도 때가 나한테 왔더라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뻘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나서 뒤에 붙은 거는 이제 말이 좀 그냥 글을 쭉 읽으면 말이 안 되는데 좋다 해놓고는 8월이 되면 흉하리라.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역이 이제 늘 그렇죠. 좋을 때는 너무 희희낙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쁠 때는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시절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때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가을이 온다. 여기서 8월 추석이면 숙살지기가 내리는 가을이 됩니다. 그죠? 8월이 된다. 저건 이설도 있어요. 8월이 되면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임계의 월부터 임계가 12월인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8달이 지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8달이 지나면 하면은 이 지금 관계가 되고 처음부터 동시달부터 계산해서 8달이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죠? 풍지관계 말고 천산돈계가 되죠. 천산돈계. 천산돈계가 됩니다. 어떤 게 되었던 간에 뭐 크게 그 의미에서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강침이 장하며 강이 아래에 있는 두 양이 다르게 표현하면 강도 되고 그러니까 천도로 말하면 음양이고 지도로 말하면 강유고 인도로 말하면 인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이 점점 침잠해 올라온다. 눈에 보이도록 확 튀는 게 아니고 얼음장 밑에서 졸졸졸 물이 흐르듯이 점점 눈에 안 띄게 커진다. 열이 순하고 기뻐함으로써 따르고 강중이 응하야 강이 중으로서 응하야 대형 이정하니 크게 형통하고 함으로써 바르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천지도해라. 하늘의 도다. 자연의 이치다. 원래 그런 거다. 봄이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지 이게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다. 천지도해라.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유 8월 유흉은 이게 무슨 말이냐. 소 불구해라. 여기서 소는 슬쩍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사라져서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뭐가 지금 양이 살아 올라오는 때가 지금 점점 좋아지는 게 늘 이런 게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게 언제 계절이 한 번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에서 말하기를 택상유지 이민이 못이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이민이 못과 땅은
그죠? 무뚝하고 이 물하고 물이 있는 거의 관계죠.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다. 그거는 뭐냐 하면 못은 여기서 임금의 은총이 되고 덕화가 되고 땅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택자가 우리가 저기 임금님이 내리는 은혜를 은택이라 그러거든요. 그 은택할 적에 요택자 씁니다. 은택할 적에. 그러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교사무궁하며 가르치려는 생각이 끝이 없고 용보민이 무강하나니라. 백성을 도와서 용납함이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여기서 지금 보면 글자에서 보면 무궁은 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강은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저 강자는 요 비슷한 강자가 많은데 요거는 지경 강자입니다. 지경. 땅끝 강자입니다. 땅끝. 무강하다. 그러니까 땅에는 끝이 없다.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량이 없다. 물론 뭐 무궁도 대단히 넓은 큰 그런 정도 의미가 되죠. 초구는 함님이니 정하야 기란이라. 함은 저기 다함자입니다. 다함자. 다함자인데 요게 하경 첫머리에 택산 함께가 있습니다. 택산 함께. 여기선 뜻이 느끼다 요런 뜻, 감흥하다, 느끼다 요런 뜻으로다가 또 쓰입니다. 함은 감례라. 그러니까 사전이나 한자 책에는 안 나와요.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역에. 느낌이다. 요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모두 임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느낌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는 여기서 보기에 느낌으로 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임하는 때에 가장 시초다.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형상이 나타난 건 아니고 이제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오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 초효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임함이니 아니면 느낌으로 임함이니 누가 날 도와주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게 하여야 길하다. 요 정은 바를 정자 정으로다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 정은 해석이 다양한데 이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거 굿셀 고자 딱딱한 고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점. 우리는 점으로 별로 해석을 안 하는데 다른 책들을 좀 뒤져보면 점을 치니까 이롭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점을 치니까. 점을 치면 길하다. 뭐 점을 쳐보니까 이롭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활 함림정기는 지행정예라. 앞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뜻이 바르게 행해진 거다. 뜻대로 된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된 거다 이 말이죠. 뜻이 바르게 행해진 거다. 그다음 구이어도 똑같이 함림입니다. 똑같이 함림인데 얘는 그러니까 임하려는 생각이 들어간 정도고 얘는 이미 임해버린 겁니다. 얘는 임해버린 겁니다. 얘는. 그리고 유고와도 저기 짝짝꿍이 되는 관계고요. 함림이니 길하야 무불리하니라. 여기서는 모두 임했으니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임해버린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모두 다 달랐으니 임했으니 좋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좋다 간단하게 한 번 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롭다. 임해버린 거니까요. 이미 임해버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에서 말하길 함림 길 무불리는
미순명예라. 요게 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명예순응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다. 내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돼버린 거다. 요거는 비슷한 그 표현이 3년 묵은 묵정밭에서 소출을 거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터neb으로 둔 그 밭에서 소출을 거뒀다. 득이 있었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한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6.3요. 요 놈입니다. 요 놈. 6.3요. 6.3요. 보니까 응도 없고, 예, 부정이고, 그 상황을 보고 달게 임한다. 달게 임한다. 저 달다는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 한다. 가머니설로. 자기 거 뒤에다 쓱 감춰놓고 입에 단소리만 내놓고서 임한다.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무불리하니. 무유리하니. 요 유자는 바소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바소자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러한 바 똑같은 말입니다. 무유리하니 이로운 바가 없으니 기우지라 이미 근심하는지라 무구리라.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허물은 없는 정도다. 대비책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허물은 없는 정도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글을 읽어봅시다. 달게 임한다. 이로울 바가 없다. 다만 이미 그것을 근심하는지라 허물은 없을 것이다. 그 상황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말이죠. 근심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달게 임한다는 말을 잘 뜯어봐야 그 뒷이야기가 이해됩니다. 달다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찾아보면 감언이설이 있습니다. 이 괴는 서로 임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난 남녀가 혹은 요새 김정은 트럼프 그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비에 맞도록 꾸며 말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을 먹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일이 안 되겠죠. 그죠? 혹은 이롭게 해주는 척 하며 깨어내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요 감님이.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뭔가 될 텐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감언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읽어봅시다. 이 6.3호가 어떤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언이설로 사람을 꼬신다. 이로울 바가 없다. 다만 이미 그러한 바를 근심하는지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잘못되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알. 감님은 이 부당야오 기우지하니 구불장례리라. 불장이 부장이에요. 나 헷갈려. 부장이죠. 예, 구부장례니라. 예. 지금 여기서 감언이설로 꾀은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지금 저 자리가 마땅치 않다. 예. 6.3호는 예, 1호중천을 넘어가려는 좀 건들건들한 자리이기도 할 뿐더러 양자리에 음이 앉아 있습니다. 양자리에. 그래서 자리가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근심하니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그것을 건심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 허물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왜? 미리 대비책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상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한 말은 개의 모양으로 볼 때 삼효는 양자리에 음효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방책을 세우니
허물이 오래 가지는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없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판 깨지게 하겠어? 그 정도 생각을 해도 되죠.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삿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판은 깨버리지는 않는다. 아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4는 지리민이 무고하니라. 지리민이 무고하니라. 예, 지는 글자는요 사전에 이르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는다, 도달하다, 지극하다, 진실하다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지극하게 이르르니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허물이 없다. 6.4의 모습, 6.4의 모습은 얘입니다. 응도 있네요. 예, 응도 있습니다. 6.4의 모습은 초구와 정으로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간에 6.3이 가로막고 있으니 지극정성을 쏟아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남북관계 자꾸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 얘기만 쓰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끌어넣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다 라고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젊은 초구 김정은 지극정성을 보내서 예, 둘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6.3이 트럼프가 끼어서 이 둘의 관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6.3을 트럼프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보면은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게 김일성이 때문인지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미국 때문이야. 예, 그죠? 쟤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되질 않네. 사실 과거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김일성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예, 제가 손을 안 들어주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새로운 걸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예? 그게 저기 정전협정 할때 예. 우리가 미국에서 불러드렸잖아요. 대가를 지불 안 했잖아요. 예. 북한 애들은 중간에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쟁으로 와서 그거 뽑을 만큼이 됐냐 이것이 그 논리죠. 아니 미국에서 우리한테 뽑아간 경험한데 미국이요? 뽑아갔을까요? 많이 뽑아갔죠. 뽑아간 거로 따지면은 그게 더 많아요. 미국서 중국보다. 동북아에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거 아닐까? 그건 이제 뽑아가는 건 이제 그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비행기 팔아먹고 예. 이제 전투기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데 그 정도는 비행기 팔아먹고 전투기 팔아먹는 건 작은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에 교두보가 대륙에 교두보가 붙어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자기네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여기 중국 모가지 밑에다가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지 뭐 지금 뭐 예전에 톡하라고 얘기하면은 그 북한은 미국한테 연변을 줬잖아요. 땅을 띄워줬잖아요. 땅을 띄웠다. 그 상황은 모르겠네. 그 정도로 근데 연변 준 거는 저기 뭐 근데 저기 해방되면서 소련하고 저기 그거에 1952년에 넘어와가지고 2012년도에 60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게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 뭐 저기 저 목숨을 살려줬는데 간띠 주는 거야 뭐. 목숨을 살려줬는데 간띠 주는 거는. 어쨌든 하여간 지금 요새 상황 보면은 좀 그래요. 예,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지금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쳐다도 안 보고 살 적에 그쪽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중국을 이웃집 가득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쟤들도 잘 터지면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서로 경계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계 푸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요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늘 저러다가 또 뒤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직 솔직하게
알 수 없죠. 뭐. 어떻게 될지 뭐. 주역점을 한번 잡아야 돼. 주역점 쳐서요. 그러니까 주역점이라는 게 결국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이 분석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주역점이지. 짤짤이 흔들고 이 상같이 흔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우연의 숫자에다 기댄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정세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정세 분석하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의 말은 유보해 놓지만 왜? 딱 잘라 말하면은 너무 이빠른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거를 칠 만큼 한국의 위치가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제가 실력이 없어. 그걸 또 강력하게 말할 만한 가오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하게 말할 만한 가오도 없고, 실력도 모자라고, 그런 저는 글의 판단은 좀 냉철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글 자체의 판단은. 만약에 이 공부를 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당연히 써먹겠죠. 이 방법 안 써먹지 않죠.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부회장님 현직에 계시지만 여기서 이 배웠던 게 그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알고 있으면 그 일을 하는데 이 판단을 쓰지. 예,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작든 크든.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내가 결정권자인 거지. 그때 이 판단을 거기에 적용해 쓰죠. 예. 크면 큰 대로. 예. 큰 그릇에는, 함지 그릇에는, 예, 물 담고, 종자에게는 술 담고, 각자 담기는 대로 담기지만, 그건 그릇의 차이지, 그릇의 차이. 근데 어떻게 쓰이든 쓰인다. 지금 이 주역이라는 게 사실은 제왕학이란 말이에요. 군주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군주 손에 들어가면 국가가 운영되는 거고, 면장 손에 들어가면 면장 운영되는 거고, 가정의 가장 손에 있으면 그 집안이 운영하는데 이 논리가 쓰는 거고. 제가 요새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 아유, 효자네. 효자 뭔 효자야. 그럼 때가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하면서도 좀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생각을 기껏 하고서 이걸 뒤집어 먹으면, 기껏 하고서 쪽박게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했으면 한 거지. 이걸 해놓고 뭐 누가 안 한다고 원망하면 들어앉아 그 안에 있는 자신도 열받는 일이 계속 열이 받고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는 게 점점 퉁퉁거리기나 하지 일이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와서 제 말은 아니고 글의 말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작지만 실천 안 하면 굳이 그 공부 하나만 하지. 그런 생각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대로 실천이 다는 안 되겠지만 하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 처음 이제 제가 그 느낌이 그래요. 처음에는 에이씨, 말이 그렇지, 그게 그래 돼? 이런 생각 엄청 오래 했습니다. 엄청 오래 하다가 어느 날 이러니까 그래, 그렇게 내가 가능만 하면 해봐도 좋겠다. 근데 나는 안 된다. 쟤는 해야 되고 나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게 이제 엄청 시간이 오래 가다가 여기서 제가 일어서서 말을 할 때가 되니까 야, 이거 대단한 소리를 떠들어 놓고 내가 이거 죄 받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그러니까 네 얘기가 맞으니까 전하긴 하지만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손해보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죄 받을까봐 해요, 죄 받을까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생각만 해갖고 되냐. 그러니까 판단이 옳고 그런 건 둘째 치고 그 판단이 스스로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마음속에만 맞고 실제 하는 짓은 개차반이고 하면은
공부 하나만 하지 뭐. 공부를 뭐하러 해. 이거 뭐 하늘천 따지 몇 글자 더 배워가지고 뭐에 쓸 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판단이 슬금슬금 아 그렇습니다 하는 쪽으로 가요. 제가 해보니까 가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 내가 글에 나오는 거를 다 앞서 실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그렇다고 말하고 내 입으로 떠들고 난 거는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작은 거를 지다보고서 큰 거를 버리는 우가 생기죠. 실천하면 작은 걸 잃더라도 큰 걸 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우한이 있어. 여기서 이걸 주위 사람들한테 뿔뿔거리고 형제들한테 뿔뿔거리고 하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노인네는 때가 됐으니까 가시고 형제들 다 잃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지.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감수하고 넘어가면 보는 사람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겠지. 그게 얻는 거죠, 그게. 그게 얻는 거지. 아, 이 말이야, 니는, 요번에 누구는, 병원비 얼마 더 내야 되고, 누구는 어차피 더 내야 되고, 니 왜 안 기다봤니? 이 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처음에. 처음에는요, 하루가 1년 같아요. 한 3일 들어앉았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무진장 답답하고 열도 받고 막 이렇잖아요. 상황도 막 들쭉날쭉 변동되고 노인네는 막 펄펄 뛰고 아파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 공부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럴 때. 그럴 상황에서 뿔뿔 끓을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내는 게 저는 이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개인적인 일에 작게 쓴 겁니다. 작게 쓴 거고. 뭐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공부를 했다 그러면 큰 판에서 크게 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실천 다 하기 어려워요. 근데 억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억지로 따라가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그래 그때 잘했어. 이런 생각 들죠. 아, 그 손해봤네? 이런 생각 안 들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주역의 그 큰 관점이 뭐냐면, 자기 수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주변이 어떻게 나를 따라 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자가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은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갈 거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발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발굴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꼬여 있고 구부러져 있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지린무구는 위부당얄세라. 상에서 말합니다. 지극히 임하여서 허물이 없다는 말은 그 자리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허물이 없다는 자리가 마땅하다. 예. 음자리에 음이 앉아있네요. 그죠? 음자리에 음이. 음자리에 음효가 앉았다는 말이다. 남북, 북미 관계에서 지금 상황이 적절한 상황을 지금 얻어냈다. 적절한 상황이. 예,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보수 정권에서와는 예, 그렇죠. 여태까지 그 남북 문제를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했던 보수 정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해법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뒤집으면은 빨빨갱이하고 지금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그걸로 따지면 뭐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통하면 전부 간첩죄로 잡아다 다 갖다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방법을 전혀 깨는 해법이 지금 다른 해법으로다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혜롭게네요. 지혜롭게. 저 알지자는요. 이 알지자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 현대문에서는 이게 나중에 생긴 글자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알지자고 얘는 지혜지자인데 고문에서는 얘를 이걸로 같이 씁니다. 고문에서는. 그러니까 예, 이 글자가 쓰일 때는 이 글자는 없었던 글자죠. 그러니까 없었던 글자. 그래서 쟤를 안다로 쓰기도 하고 지혜롭다고 쓰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혜는 이게 지혜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유고는 임금이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황을 접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리민이 지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니 대군지의니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대군 지도자죠. 임금. 이건 마땅함이고 마땅함이 좋다. 길하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얘는 와각그레고 막 나가는 임금이 아니고 그죠? 문치를 했던 그런 임금 정도 되죠. 그런 임금. 그리고 아래에서는 예, 강한 지휘자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얘 덕분에 얘도 정치를 잘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종대왕하고 항의의 관계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문치를 했지만 주변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던 거는 아래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임금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황희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하듯이 정권을 신뢰를 갖고 맡기는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임한다. 지도자의 자세로 마땅하다. 좋다. 라고 합니다. 지금 유고는 지도자로서 유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지주역 소주의 중개장시 이야기입니다. 1인 출이 구운천하 할세 한 사람이 나와서 천하의 지도자 노릇을 할 때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자는 그 지혜가 작은 것이요. 예. 자임자 기지 소요. 타인에게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을 맡기는 자는 그 지혜가 큰 것이다. 이민이 불자임자 기지 대라. 하물며 두 양이 밀고 올라오는 이 시기에 황, 당, 이강 침장지세에 유고가 위에 있으면서 구이와는 정응이 되는데 유고 제 상여 구이 위 정응한데 그 밀고 올라옴을 거리끼지 않고 부드러운 자세로 맞이하니 불기 기진이 이 유도 접지하니 곧 굳센 양으로서 중을 잡은 자에게 응하게 되어 지금 저 5효가 2효를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신하로 쓰니 반위 오용하니 도리어 자신의 것으로 쓰니 이것이 많은 지혜를 겸하여 천하에 군림하는 모습이다. 시겸중지 임천하라.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대군지의라. 어디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숙 대어차라. 좋게 일이 돌아갈 것은 가히 할 것이다. 길 가지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아래에 강한 이 신하들을 잘 조율해서 적재적소에 일을 맡겨서 일을 한 거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우기는 자는 지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그런데 예전에 언제 그런 얘기했죠? 김영삼 때 그런 얘기했죠. 인사가 만사다. 지금 요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인사가 만사다. 쓸 사람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일을 하게 만들어줘서 뒤에서 툭툭 엉덩이 쳐주고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감나라 배나라 다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모임에서 회장할 일, 총무할 일을 구분할 줄 안다.
예, 회장은 똑똑한 총무부에서 일을 맡기고 자신은 전체를 총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힘도 안 들고 나에게 모자라는 꼼꼼함을 얻을 수도 있으니 이게 회장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통한다고 해도 될 겁니다. 아마 저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인사관리적인 일을 해 보신 분들하고 인사관리적인 일을 안 해보신 분들하고 보면 이런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그만 모임이라도 회장을 맡겨놓으면 일을 말아먹어. 왜냐하면 본인의 옳은 것만 딱 주장하지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작은 모임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일을 하면은 그렇게 막히지 않고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하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밥 먹을 때가 돼도 안 나타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따지고 생각해보면 그 회장이 뭐 별로 한 것도 없어. 별로 한 것도 없고 역시 뭐 눈에 보이는 이런 총무가 돈도 없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회장은 뒷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됩니다. 요게 천자문에 나오는 수공평장입니다. 임금이 아무 짓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일하고 있는 것 해도 세상이 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활 대군지의는 행중지위해라. 지도자에 마땅합니다라는 말은 중용지도로 행한다는 말이다. 행중지위해라. 행중지위해라. 중용지도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할 유자입니다. 지도자는 지혜를 발휘하고 아래 구의에게서 실무를 맡겨서 일을 처리한다면 국사든 사사로운 모임이든 잘 돌아갈 겁니다. 상륙은 돈님이니 길하야 무구하니라. 예, 이 돈은 돈독하다 하는 말입니다. 돈독하다. 상륙은 돈독하게 임한다. 길하고 허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상효는 지나침의 의미로서 뭐냐 하면 극은 끝이라는 소리고 지나침은 이 가는 과정 중에 이거를 지나간 거란 소리고 때를 지난 거란 소리고 예. 뭐 극이나 지나침이나 거의 같은데 하여간 보는 방향은 다르죠. 그죠? 의미로 그 해석이 좋지 대개는 상효가 해석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계에서는 돈독하다, 독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에게 임하는 것에 지나친 것은 없다. 그러니 지나치다라는 표현보다는 독실하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외계가 곤으로 곤괴의 성정은 땅에 후덕함으로 만물을 싣는다입니다. 지후재물이나 지도자가 이와 같이 지극히 한다면 세상은 태평성세를 얻을 것입니다. 상활 돈님지길은 지제내라. 돈독하게 임하니 길하다는 그 말은 뭐냐? 뜻이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예. 돈독하게 임하니 길하다 함은 그 뜻하는 바가 안에 있다. 여기에서 안은 초구와 구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양효. 예. 다만 이 효들은 상효와는 응이되지 않으니 서로를 구속함이 없이 자유롭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얘가 얘하고 응이 되면 자기네끼리 짝짝꿍하고 나머지를 좀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텐데 얘는 응이 없으니까 그냥 만인의 연인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저런 거 있죠. 왜 가수들 결혼하면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예. 결혼하면 인기 떨어지죠. 임자가 생겨버리면. 임자가 없을 땐 다 좋아하는데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어쩔까 싶습니다.
지도자가 어느 한쪽을 사랑하기보다는 만인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는 임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임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임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임하는 것, 수평적으로는 벗과 벗 사이에 임하는 것, 또 일에 임하는 것, 어떤 일이든지 여기다가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택인께는 이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다음 께는 풍진한 께인데요.